지금까지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되게 차세대 미래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세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내용이 바로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리포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우리 현실이니까 그 비즈니스나 메가 트렌드가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이 기술들이 IT와 융합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키가 되는 5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선 억세스,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AI, 자동화,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술들이요, 단순히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리고 그 운영을 하는 인력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를 전 세계 2061명의 응답자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통해서 정리한 가장 큰 키워드 3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40 여부간 지금 정신없는 진강은 부사장과 이재미 부장의 얘기를 뭔가를 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생각해야겠다. 이 3가지를 저희가 정리해 왔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3가지만 하기는 사실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다. 아까 많은 분들이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해 주셨을 정도로 이제 네트워크는 비즈니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가지는 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하고 비즈니스를 연관시켜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 SDN을 넘어서 이제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의지를 네트워크가 이해하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AI와 어슈어런스를 통해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가 하나의 도메인에 머물지 않고 여러 도메인에서 같이 운영되면서 도메인과 도메인 간에 서로 통신이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를 고려해 보시라는 게 이제 저희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새해를 맞아서 2020 시스코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렌드와 미래 네트워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주신 질문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참 많은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전문 자격증이라는 게 있던데 어떤 효용성이 있나요? 이게 아까 저희가 2월 달에 새로 나온다는 그 자격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스코 뭐 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 CCI, 시스코 서티파이드 네트워크 엑스퍼트라고 인터넷 네트워크 엑스퍼트라는 CCI라는 자격증부터 생각하실 텐데요. 시스코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격증 제도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시스코의 서티피케이션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부분의 서티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보안이라든지 아까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SDN이라든지 이런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꼭 자격증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최근 네트워크 트렌드에 대해서도 아마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코의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분은 그래도 최근에 네트워크 트렌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잘 준비되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네트워크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술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하지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려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신기술을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네요. 되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네. 네네. 저희가 뭐 저렴하게 꼭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저비용으로,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가격 얘기 나오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고객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로 단계적으로 이런 걸 적용하는 방식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 운영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장애도 발생할 우려가 맞습니다.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새로운 건물에다가 내가 새로 다 처음부터 집어넣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좋죠. 네. 이거 뭐 기존에 있는 데다가 뭔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이거를 확대해야겠구나 생각하실 때 저는 단계적으로 좀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또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든지 저희 컨설팅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먼저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뽑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G 시대의 도약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AI, 머신러닝, IoT 등 더 많은 데이터 양과 빠른 속도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스코는 어떤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되게 브로드한 한 뷰를 시간짜리 세션 시간짜리 주제를 세션을, 질문으로 네. 해주셨네요. 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따로 저희가 세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5G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핫한 트렌드고요. 시스코도 아시는 것처럼 그 5G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테크놀로지도 저희가 이제 따로 세션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크게 보면은 이제 모든 사실은 이제 5G가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SP에서의 영역 보통 뭐 CSP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도 프라이빗 5G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적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따로 팀이 있고 따로 정책을 만드는 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들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하기에는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은 이게 저희 멀티도메인 아키텍처의 확장형 모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재는 저희가 캠퍼스, 데이터 센터 웬 영역인데 여기 SP 컨트롤러가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트롤러가 서로 연동해서 5G에서 온 데이터가 캠퍼스로 넘어왔을 때 컨트롤을 통해서 그 정보가 연동되고 이 인사이트가 한 곳에서 서로 공유가 되는 아키텍처를 저희가 곧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네트워크, 서버, DB, 보안, 가상화, 클라우드, AI, 머신러닝 이거 뭐 다 써주셨어요. 이것을 통합하는 인재상이 필요하게 될런지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개인은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기업은 어떤 관리와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미래의 네트워크 엔지니어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거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몸값이 엄청나게 높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비즈니스를 이해하느냐.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단순히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내가 프로그램 해야 돼? 그러면 프로그램을 막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한테 이 필요한 프로그래밍은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해도 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뭔가 그 프라이어티 우선순위. 네. 그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엔지니어들하고 얘기할 때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슨 생각이 났을 때 이거 해야지 뭐 결심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또 잊어먹고 그 다음 날은 피곤해서 못하고 그래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그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어려운 요구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진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윗사람들이 뭐 위에 있는 저도 사실 굉장히 시니어한 사람이긴 하지만 시니어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포텐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HR HR, 네, 네. 질문 우리 넘어가요. 여기서 지금 기술을 얘기하다가 HR까지. 결론은 열정인 인생의 걸로. 멘토로 네. 다시. 네.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필드에서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복잡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단순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그 AI ML 방식의 어슈어런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프리딕티브한 리스판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장애가 생기기 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1초에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이 쳐다보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군, 해결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히어로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계나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이걸 완성해 주도록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지금 질문은 꼭 저희하고 약속한 것처럼 미리 약속된 것처럼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토메이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AI, ML을 통한 어슈어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스코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문 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 도메인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넉넉한 대역폭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텐티드 네트워크 솔루션이 여유롭게 커버할 수 있는 대역폭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인텐티드 기반 네트워크를 위해서는요, 대역폭을 1기가로 하세요, 40기가로 하세요, 이런 가이드가 아니고, 그건 네. 사실은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본인들 각 네트워크의 규모와 발생하는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사실은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의 핵심은 대역폭이 아니고요. 그 인텐트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도메인 간에 잘 연결해서 이 기술이 접목돼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역폭은 사실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트래픽이 우리가 사용자가 얼마나 정도인데 지금 서비스 어느 정도를 쓰고 있어서 이 정도를 한다. 그래서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라고 해서 대역폭은 최소 얼마 이상입니다. 가이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위에 이거를 컨트롤한 방식, 이 컨트롤 간에 어떤 정책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강조하고 있는 아키텍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네트워크 구성의 장단점과 글로벌 추세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네. 오늘 저 보완을 한 게 아닌데 네, 근데 뭐 우리가 항상 보안이 중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긴 하네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커넥트 행사할 때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스코가 바라보는 거랑 아니면 업계에서 바라보는 거랑 다 똑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못 믿겠다. 그리고 나서 트러스트를 가진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거는 최근의 네트워크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디바이스라든지 사용자라든지 어떤 사용 시간이에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팔러시들을 적용하면 저희가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에서도 역시 이런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라는 거는 제로 트러스트 뭐 예를 들어서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가 또 여러 가지 워크로드 트러스트냐 사용자 디바이스 트러스트냐 여러 가지로 다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의 트렌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뭐 이재미 부장님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정책이 실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 보안의 정책이 적용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이라고 하더라도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가 제시하는 AI, 머신러닝, 자동화 등의 최신 기술이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AI, 머신러닝이나 이 엔진의 기술 자체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는데 머신러닝이나 오토메이션의 가장 키는 그
갖고 있는 난리지 베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머신러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베이스 난리지가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셔런스라는 솔루션을 얘기를 할 때 시스코가 지난 30년간 네트워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네트워크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난리지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걸로 이미 저희는 이거를 머신 리즈닝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운영하는 가이드에 대한 것들을 이미 시스템화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사실은 머신러닝 엔진과 연결이 돼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가 사실은 가장 큰 기술의 차별화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시스코는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네트워크의 우위가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긴 시간 동안 발표와 질문에 답까지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질문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질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셔서 너무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다른 데서 세미나를 해보면 오히려 질문이 안 올라와서 굉장히 너무 난감했었는데 오늘 질문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직접 세미나 할 때는 질문 별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더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민 부장님. 네. 먼저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시스코 웨비나를 전자신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었고 시스코로서도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 많은 내용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들 많이 있다면은 주저 마시고 저희 시스코로 연락해 주시면은 친절한 가이드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0 시스코 글로벌 네트워킹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렌드와 미래 네트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